73쪽이요. 73쪽.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자, 대전제는요,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추론이에요.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결론과 관련을 맺고 있어야 돼요. 조건입니다. 얘랑 얘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결론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전제가 결론에 충분한 근거가 돼야 돼요. 전제는 결론을 입증하기에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근거나 입증의 충분성이라는 개념은 지지 내지는 뒷받침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의 관계는 가끔 니네 전제가 헷갈리잖아. 전제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전제는 이거예요. 얘는 지지고요.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니네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 토론대회에 나가면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을 잘 듣고 있다가 전제를 무너뜨려 봐요. 그럼 결론은 당연히 무너진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제가 잘 깔려 있어야 돼요. 전제는 뒷받침이고 지지야. 전제는 결론을 완전하게 지지할 수도 있고, 자, 두 개 써놓고 볼게요. 전제는 결론을 완전하게 지지할 수 있고, 이걸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이거를 타당성의 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B, 미리 써놓을게요. 개연성의 관계라고 합니다. 타당성은 완전하게 100%여야 돼요. 그 다음 개연성의 관계는 덜 완전하지만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다. 선생님, 덜은 뭔가요? 글쎄 한 80, 90, 70% 확실한 건 아니야. 그 이외의 경우라면 해당 논증은 근거의 충분성 요건을 만족 못하므로 좋은 논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나달락 볼게요. 전제가 결론을 완전하게 지지하는 유형 관계를 타당성 관계라고 한다. 타당성의 관계는, 자, 이게 조금 헷갈릴 거야. 잘 들어보세요. 타당성의 관계는, 하긴 나도 헷갈리더라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로스쿨 갈 사람들은요, 그 로스쿨 시험에 요 시험이 있거든. 리트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론이 있고 하나는 이해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보는 수능이랑 비슷하고 언어 추론에 관한 게 지금 요거에 관한 문제가 잔뜩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는 다 뭐예요? 논증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갈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미리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알아둡시다. 자, 어쨌든요, 타당성의 관계 볼게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결론이 거짓 없는,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자, 요게 타당성의 관계예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뭐예요? 결론도 참이어야지. 얘가 참이면 얘가 무조건 참이야. 그게 타당성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또 여기에서 참과 거짓은요, 전제나 결론이 실제로 그렇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구조만 보면 돼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도 참일 거야. 자, 그 다음 한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잘 보세요.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잘 봐봐.
한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생님, 똑같은데요? 같은 얘기인데 뒤집은 거야. 이게 이 타당성의 관계라고 하는 건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 타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전제가 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거짓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선생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써놔야지 내일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잘 봐. 타당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 결론은 거짓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쵸? 아, 이건 따라올 수 있지? 자, 그런데 그럼 봐봐.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전제가 참이에요. 결론은 거짓이라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요런 관계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 요런 관계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부당하다고 볼 거라고. 부당하네? 부당하네요. 그쵸? 이게 타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타당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요.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라면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봐봐. 그렇다면 만약에 요 경우를 잘 머릿속에 넣어놔. 어딘가 적어놔. 만약에요.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부당한 걸까요? 아닐까요?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야, 그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다시. 이 관계에 따지면 타당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타당한 건데 이걸 하나만 뒤집은 거잖아요.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이야. 그럼 이 관계가 안 돼. 그럼 얘는 부당한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봐봐.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가 부당한 거잖아. 이 경우가 부당한 거잖아요. 그럼 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전제가 모순이 있다면 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논리학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이거 타당한데? 라고 결론 내린대요. 자, 요거 잘 써놔요. 왜냐하면 이게 다단락하고 라단락 관계에 있는 이야기거든. 이게 되게 헷갈릴 거야. 요 관계를 잘 따라가 봐야 돼요. 이러면 타당해. 근데 이게 아니면 부당해. 그래서 이게 부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랑 반대되는 얘는 희한하게도 타당해. 선생님 그러면 저거는 이거랑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안 따지더라고. 자, 요 관계 잘 이해하세요. 타당성의 관계 이야기했던 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타당성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었고 결국 요 얘기는 결론도 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 근데 전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이러면 타당성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타당하려면 타당성의 관계를 이루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같은 얘기죠? 이제 뒤집어 보자고. 그렇다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게 타당한 거였으니까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거짓이라면 그건 부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보자고. 만약에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부당한 관계를 따질 때는 전제가 참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전제가 모순인 경우에, 그럼 전제가 참이 아니죠? 그치? 전제가 참이 아니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있는 논리 쪽도 한번 보면 좀 어렵긴 한데 약간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컴퓨터에서도 컴퓨터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 구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거란 말이야.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거짓이면 그럼 부당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언제나 기준은 전제란 말이에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 완벽해. 타당해. 전제가 참이면 타당해.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갖다 버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면 컴퓨터 같은 논리 구조는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순. 잠깐 어디를 보냐면 니네 73쪽에 다달락 한번 볼게요. 요거 보도록 합시다. 요거. 근데 어제 요거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 이해가 어려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달락을 보면 철수는 총각이다. 철수는 총각이 아니다. 이게 둘 다 전제라고 보자고. 철수는 총각이다. 전제 1. 철수는 총각이 아니다. 전제 2. 총각이다. 총각이 아니다. 내용 안 봐도 돼요. 이다, 아니다. A이다, A가 아니다.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전제 둘은 모순이에요. 모순이니까 참이 아니지. 선생님이 그럼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웃긴 건 요겁니다. 요것만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 희한하게도 모순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타당한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타당하면 어떻게 돼요?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요 얘기잖아요. 그치? 뒤집어 가면 계속 거꾸로 가보는 거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나오게 되면 결론은 거짓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니네 다달라기에 3번 명제를 봐요. 영수는 0에 한 말을 한다. 이게 맞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상한 관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뭐 관련성을 따지기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관계가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부당한 거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모순이라면 막 꼬이는 거죠. 어쨌든 요건 아니니까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가서 그럼 결론도 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는 게 바로 다달락이에요. 잘 기억해놔. 이따가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자, 나달락의 중간 볼게요. 6번째 줄. 반면 전제가 결론을 덜 완전하지만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의 관계를 개연성의 관계라고 한다. 근데 이 글은 요거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나올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개연성의 관계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개연성의 관계는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결론이 참일 가능성의 정도를 인정하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죠. 100% 참이야. 근데 개연성의 관계는 그래 전제가 참이니까 결론은 한 70% 정도 참이 아닐까? 요 정도. 참일 가능성의 정도를 그래 내가 인정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당성의 관계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100%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본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보장이란 단어가 나왔죠. 내가 보장하는 거야. 확실해. 100%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면에 개연성의 관계는 정도를 인정하는 관계이므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다만 뭐예요? 가능성이 높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건 도대체 몇 %죠? 이건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공격받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얘는 너무 완벽하게 따져보니까 나름대로 공격을 받는 거고, 얘는 애매하니까 공격을 받는 거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철학자들이 따지는 거고, 그런 관계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언어 철학 발전이고요, 사고의 발전이고요, 체계 발전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다 중요한 거라고. 다 달라. 타당성의 관계에서는 전제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함으로. 이 얘기 또 나오죠?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맺고 있고 전제가 충분한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보장하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근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전제 진술이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예컨대 다음 논증을 보자. 철수는 총각이다. 철수는 총각이 아니다. 철수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총각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돼요. 화면에 나오죠? A이다. A가 아니다. 요거는 양립 불가야. 같이 존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모순이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수는 영희와 한 마을에 산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뒤에 넘겨서 문제 9번 먼저 볼게요. 니네가 이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 9번을 먼저 보자고. 요거 볼게요. 요거. 가나다란 말의 중심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요. 보통 이렇게 가나다란 말의 중심 내용 같은 거 물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럼 4개는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를 도와주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좋은 논증을 판단하는 전제 충분성 요건 얘기했고요. 전제가 결론 지지 유형에 따른 타당성과 개연성 관계 설명했고요.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경우와 사례. 조금 니네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는 다해서 끊고 가잖아. 다해서 멈추고 가는 거예요. 다해서 멈추고 가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라달라까지 읽었다면 니네가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사실은 다하고 라를 묶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는 사례고 라는 설명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사례를 이야기하면 설명하고 묶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봐봐. 어쩌고 경우와 사례, 모순된 전제 배제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들 현혹하는 거라. 다는요, 사례만 있는 거예요.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죠? 요 사례에 관계된 거잖아. 타당성의 관계를 따지는데 여기에 속하지만 전제가 모순인 예외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선택지 3번에 뭐라고 나와요?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그건 타당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타당성의 관계에서 예외에 속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달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예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달락은 여기에 사례야. 근데 선택지 3번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지 3번이 다루는 사례는 여기에 사례. 근데 실제로 다달락은 이거의 사례. 다르죠? 완전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라달락 볼게요. 이 지문이 제일 헷갈리는 건 라달락이에요. 이 논증에서 전제 1과 전제 2는 한데 어울려 모순을 낳기 때문에, 맞죠? 모순을 낳기 때문에 전제가 모두 참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참일 거야. 근데 하나는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전제를 삼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이에요. 하나가 거짓이야. 그러면 이미 여기서 뒤틀린 거야. 전제들이 참이 아니야. 전제가 모두 참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게 틀렸죠. 이제 이게 아니에요.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뒤틀리는 거야. 이게 뒤틀리는 건데 그 논증을 타당한 논증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까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설명이 바로 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타당성이고 타당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부당한 건 뭐냐? 전제가 참인 경우에 이게 거짓인 경우를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무슨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부당한 거에 뒤틀리는데 그럼 타당하기밖에 볼 수 없겠는데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기에 위 논증의 전제와 결론은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그쵸? 철수가 총각인 거랑 영수와 영희가 한 방을 사는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증의 측면으로 가면 타당한 거야.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럼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논증은 관련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당성, 개연성의 관계는요. 논증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논증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고요. 이제 내용으로 따지면 그게 뭐냐? 관련성의 요건이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예외적인 경우와 관련해서 전제 수용 가능 요건에 모순되는 전제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총각이다, 총각이 아니다, 영수 영이랑 한 마을에 산다 이게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내용은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런 모순인 경우로 전개하는 논증은 아니야 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타당성의 관계는 뭐 아니면 더 두 가지의 경우 완전하거나 아닌 경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개연성의 관계는 강한 지지로부터 약한 지지 이르기까지 정도가 변한 다양한 지지의 경우를 허용한다. 10%도 되긴 되는 겁니다. 왜? 있긴 있잖아요. 선생님 1% 되겠네요. 1%도 되죠. 왜? 있긴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근거의 충분성 요건 부합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는 개연성 관계에 기초한 논증의 유형에 따라 따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따른 건 어떻게 누가 결정할 것이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각 유형은 개연성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지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지지 정도를 살피는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나올 내용은 뭐인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 어디 한번 살펴볼까? 각 유형을 어디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상할 수 있는 뒤에 나온 얘기예요. 자, 9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을 기역과 니은. 자, 이게 기역이고요. 이게 니은이에요. 뭐 아니면 도 찾으면 돼. 1번. 영수는 영희의 친오빠다. 따라서 영희는 영수의 여동생이다. 전제가 참이라면 뒤에 있는 게 무조건 참이 되면 그거는 타당성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영수가 영희의 친오빠야. 그럼 영수는 영희의 여동생이야. 맞죠? 오빠잖아. 그럼 여동생일 수밖에 없지. 1번은 이쪽이에요. 2번. 추자도는 제주도의 북쪽에 있다. 제주도가 여기 있으면 추자도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주도는 추자도의 남쪽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2번 여기요. 3번. 내가 아는 대학생은 대부분 책을 들고 다닌다. 대부분이래요. 이미 여기죠? 답은 3번이야. 철수는 대학생이다. 따라서 철수는 책을 들고 다닐 것이다. 이게 만약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은, 그렇게 하면 얘는 타당성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생은 책을 들고 다닌다. 철수는 대학생이다. 이 둘이 전제가 참이라면 내가 아는 철수는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책을 들고 다닐 것이다. 100%죠? 그렇게 되면 3번도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면 사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70%인지 5명에 4명인지 10명에 9명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보통 문제 풀 때 그 국어, 언어, 국어,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3개 이상이에요. 정해진 것도 아니야. 만약에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개는 좀 애매하고요. 3개 정도 얘기합니다. 장면이 빈번하게 바뀐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한 3번 정도 바뀌면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빈번하게 바뀐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게 1년 동안에 3번 바뀐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보통 빈번하게는 짧은 시간, 아주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10분을 갈 때 2번 바뀐다. 이건 빈번하게라고 말할 수 있지. 1년인데 100번 바뀐다. 이거는 빈번하게 아닐 수도 있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물이 다양하게 나온다. 3번, 3명. 성격이 자주 나온다. 3번. 이런 거. 3 이상. 정해진 건 아니에요. 4번. 모든 포유동물은 젖먹이 새끼 시절을 거친다.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모든 고래. 계속 모든 얘기하잖아. 4번. 5번이요. 작년 논리학 과목의 수강생 수는 44명이었다.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참이라고 쳐. 금년에는 수강생이 작년에 비해 적어도 6명이 늘어났다. 참이라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전제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는 50명 이상이야. 맞죠?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답은 3번 대부분. 자, 11번 볼게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 11번은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야, 혼자 칠판 쓰니까 편하긴 해요. 안 지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수업 끊길 때 좀 애매하거든. 지웠다가 다시 써야 되면 또 기억도 안 나고 흐름도 다르고. 근데 혼자 쓰니까 그런 건 좋더라고.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11번. 윗글에 따라 보기의 논증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타당성 평가입니다. 타당성 평가인데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면 써놓고 볼게요.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토끼가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내용 안 보는 거야.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한대요. 3. 토끼가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토끼가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첫 번째 명제는 나름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타당성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다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자, 1번부터 볼게요.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얘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참이라고 봅시다. 이거 참이에요. 이것도 참이에요. 1번은 맞아요.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2번. 이때 모순되는 전제들은 수용할 수 없다. 이거 본문에 라달락에 있었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타당성의 관계를 따지기 위한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일단 참이라고 보자고. 그리고 모순이라면 없애버리자고 라고 하는 거야. 3번. 전제들이 참인 상황에서 결론이 모순 없이 거짓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게 참일 경우에 얘가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부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면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판단하는데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면 최초 우주선 만들었다. 이게 참이라면 토끼가 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치?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타당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뭘 하면 돼요?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해. 단 모순은 무조건 배제하고 보는 거야. 참이라고 가정을 해. 그 다음에 이 둘이 참일 경우에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 그래서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얘는 부당한 거고요. 얘네가 참이라면 타당한 관계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내용을 보면 되는데 3번은 여기까지 한 거야. 4번.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참이죠. 그러니까 얘는
타당한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면 돼요. 최종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5번 전제들이 모두 참을 때 결론 거짓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에요. 틀렸죠? 거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돼 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2번은 기초작업, 선행작업이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판단의 진행, 그리고 4번은 진행에서의 단서. 그쵸?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5번이 최종 판단.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맞고요. 얘는 판단이 잘못된 거죠. 답은 5번이에요. 만약에 이게 참이라 과정을 하고 토끼가 이렇게 고쳐볼까? 파괴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참이고 참이면 얘는 알 수 없잖아.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만들었다는 여기 기초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됐고요.